있어서도 144인데요. 이 수치가 제대로 잘 조절됐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런 모든 지질 수치들이 다 정상 수치에서 벗어나 있네요. 혈관 상태를 보기 위해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했는데요. 혈관에도 동맥경화성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쪽 내막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졌죠. 그러게요. 뭐가 끼어 있어요. 혈관이 완전히 깨끗한 정상이 아니라 내막에 기름때가 붙어서 조금씩 두꺼워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이게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점점 두꺼워지고 내경이 좁아지고 더 심해진다면 이제 뇌경색 같은 심한 어떤 합병증이 생겨서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 침전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쌓이고 나면 안 없어지는군요. 네, 동맥경화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일부가 혈관 내벽에 들어가다 붙어갖고 딱 찐득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을 흘러가다가 내벽에 붙게 되고 혈관 내박에 병변이 생기면서 침전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좁아지고 급기야 혈액 공급이 갑자기 막히거나 파열될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약을 아무리 먹었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건 본인이 아직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건강 습관에 대한 고려나 관리가 좀 미흡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평소 생활 습관, 뭐가 문제일까요? 재수님 새벽같이 출근을 하시네요. 회사가 멀어서 출퇴근하는 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늦게 와서 운동하고 하면 자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 버리고 아침 출근할 때 너무 또 힘드니까요. 저는 잠을 택했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다 그렇죠. 하루가 참 빠듯한데요. 사 먹는 게 편하기도 하고 아내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재승님은 대부분의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교수님, 이런 식단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상 지질 혈증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그다음에 간이 세거나 아니면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 나가서 사 먹는 그런 외식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가정식 식단보다는 좀 건강에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미밥이라든지 라면, 국수 종류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게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 좀 놀랍게 들으시겠지만 몸에서 다 중성지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중성지방 혈증이 되는 이유가 탄수화물 계열의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지방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혼동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을 먹으면 당연히 지방으로 저장이 되겠지만 왜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흡수되고 남은 성분이 이제 당 성분으로 대사가 되고요. 당 대사 성분이 세포로 들어가서 지방 성분으로 다시 대사가 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지방의 대사 과정과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은 나중에 있어서 그 경로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승님은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약이 능사가 아니고 약을 써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식사, 운동, 수면 같은 일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규칙성 있게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약이 바뀌어야 된다는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재승님, 다 바꿔야 하네요. 하실 수 있겠죠? 어머나, 야, 이 정도였어? 심각한데 진짜. 아니, 뭐가 심각하다는 거죠? 아이고, 저런 체중계 올라서서 안절부절 못하시네요. 지금 인생 최고 몸무게 지금 지금 몇 킬로 돼요? 거의 80이에요. 79.5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달라진 몸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이분. 안녕하세요. 47세 권순영입니다. 남편 김동수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이제 고지혈에 좀 고민도 많았고. 수치가 얼마나 되길래 그러실까요?
아이고 거의 다 빨간불이 켜지긴 했네요. 중성지방이 그 전에는 500 넘게 올라갔었는데 약을 먹어서 이만큼 내려온 거. 이 친구도 근데 약 때문에 내려온 거. 얘는 항상 똑같고. 순영님은 30대부터 이상 지질 혈증이 있었지만 당시엔 약을 안 먹고 있다가 3년 전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요. 항상 적색으로 보인 지가 거의 5년이 넘어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서 그냥 또 만성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몸이 변하니까 어디 나서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동네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고 있는 순영님. 젊어서는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활동적이셨다는데 요즘은 수업 외에는 전혀 운동량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40대를 이 몸으로 계속 이 약과 같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 오래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바꾸고 싶어요. 이제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내비두면. 순영님,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상당히 높아요.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시는 상황인데도 토탈 콜레스테롤이 300 정도 된다면 이거는 되게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더 심각하다고요.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혈관에 약간의 침전물도 보이죠. 혈관의 탄력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도 했는데요. 본인 연령대보다 많이 높죠. 이렇게 봤을 때 말초혈관의 혈관 나이는 60대 중반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세상에 60대라고요? 혈당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거 혈당도 깜짝 놀랐어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6.2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당뇨병 전 단계이기는 한데 그냥 전 단계가 아니라 당뇨가 되기 진짜 일보 직전인 상황인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 혈압약이랑 콜레스테롤약뿐만 아니라 당뇨약도 같이 드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런 당뇨까지 설상가상이네요.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그리고 당뇨 이것들은 나타나는 형태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혈압이 올라가고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이런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꼭 머리가 3개 달려있는 뱀같이 몸통은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잉여의 지방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몸의 엉뚱한 곳에 축적이 되게 되면 염증성 반응을 초래하게 될 수 있거든요. 걸어서 생기는 것이 하나는 고혈압, 하나는 이상지질혈증, 하나는 당뇨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생기면 나머지 것들도 따라올 확률이 무지 높다. 어쩌면 반드시 따라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약도 약이지만 아마 습관을 고치지 못하시는 게 되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 평소에 자주 드시던 음식들 같은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글쎄 육류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고기를 좀 많이 좋아하시나요? 순영님, 평소 식습관이 어떻길래요? 한번 볼까요? 제육볶음에 이건 삼겹살 아닌가요? 딱 이렇게 다른 반찬도 거의 안 하고 저녁에는 항상 이렇게 빨리 볶아서. 고기를 자주 드신다는 순영님. 와, 냉장고 속에도 저게 다 고기라고요. 고기를 먹어야 뭐 식사한 것 같고 고기를 먹어야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소주도 한 잔 먹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고기 반찬 먹으면 술도 먹고 싶죠. 부부의 저녁상에는 매일 이렇게 고기와 술이 함께 오른다고 합니다. 술은 언제 끊을 거야? 이제 끊어야지. 응? 아침 되면 끊고 저녁 되면 먹고 오늘까지. 오늘까지?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매일 드시게 되셨어요? 버릇 같아요. 버릇이나 아니면 의존증? 알코올 의존? 고기만 보면 술이 생각나요. 네.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실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또 같이 오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이제 찾게 되는 게 이제 술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저절로 이제 아침에 눈 뜨고 거울 딱 보면은 심란해요. 그때는 아 진짜 먹으면 안 되겠다. 그늘 진짜 먹지 말자 해요. 근데 한 5시부터 풀리죠 이제 오후에. 예, 이렇게 놔두면 와 여기서 그냥 끝. 진짜 새롭게 좀 바뀌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너무 한심스럽고 자신이 어차피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 다 남 탓 같잖아요. 먹은 건 난데 내 몸이고. 그래서 그래. 아,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죠. 약주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저녁에 반주로 해서 매일 그러면 거의 매일 얼마나 드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주 이렇게 미리로 말하면 640ml. 그러면 일반적인 한 병보다는 조금 조금, 더 예. 큰 병으로 드시는 네, 것 네. 같네요. 네. 600cc 이상의 약주를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효과적으로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혈압약뿐만 아니라 간 기능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간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순영님은 술이 가장 큰 문제였군요. 알코올은요 굉장히 높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순수한 알코올에 이제 뭐 불을 점화해 보신다든지 그러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량이 높고 잘 타잖아요. 아주 대단한 에너지원인데요. 영양가가 높은 성분이 아니라 에너지만 높은 성분이라서요 몸의 대부분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과음하시는 건 당연히 만병을 일으키는 그런 근원이자 씨앗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처방이 내려졌을까요? 제가 약을 세게 여러 개를 막 처방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운동, 식습관, 특히 절주가 지금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잘 기록해 두시고 음주 해방일지라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보다 양을 얼마씩 줄이겠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완전히 끊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다짐 같은 것들을 여기에 놓고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열알 먹는 약을 제가 봤을 땐 5알 미만으로 줄일 수 있고 어렵긴 하겠지만 극복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같이 한번 좀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순영님 잘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귀하신 몸. 그런데 굉장히 젊은 분이신데요.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콜레스테롤 수치랑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높게 나오는 편이라고 해가지고 30대라면 그렇게까지 흔히 관찰되는 일은 아닌데 언제부터 그렇게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 네, 10년 전부터 20대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 거네요? 네, 그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 살고 있는 만 36살 백대현입니다. 약을 처방받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약 같은 거 먹으면 부작용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게 걱정돼서 약을 먹지는 않고 식이요법 같은 걸로 좀 해결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개선이 좀 되지 않아서 신청하게 됐어요. 이상 지질 혈증 진단을 받고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수치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기만 했다고요. 최근에 운동도 조금 하는 편이고 샐러드 같이 식단 관리도 했는데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당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뇨 약도 결국은 같이 먹어야 되고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품은 어떠세요? 아니요, 저도 술은 많이 먹지 않고요.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근데 술, 담배도 그렇게 즐기지 않으시고 나름 건강해지려고 노력도 하시고 근데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네요. 네, 그 점을 저도 잘 모르겠어서 한번 집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조금 뭐 약을 드셨다거나 이랬었던 가족이 있으실까요? 제 부모님께서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셔가지고 그 약 드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수님, 대현님은 뭐가 문제일까요? 일반적인 검사만으로는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이럴 때 가족력과 관련된 그런 유전적 소인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LDL이 유난히 높기 때문에 그 어떤 가족성 그런 것들이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우에는 약간 이른 시기부터 약을 쓰는 편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 구지혈증 약을 쓰게 되면은 부작용으로 당뇨 같은 게 더 쉽게 올 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 대현님, 약의 부작용이 걱정이었군요. 혈당 수치를 확인을 해보면요. 당화혈색소가 5.3이고요. 3개월 평균의 혈당이 105 정도 되니까 완전 무별하게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썼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혈당의 수치는 끽해봐야 2, 30 정도예요. 당뇨가 걱정돼서 안 쓰는 것보다 썼을 때 얻어지는 잠재적인 이득이라든지 사망률의 개선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크게 우수하고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대현님은 살펴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식단 관리는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니, 대현님, 뭘 그렇게 자꾸 드시죠? 간식 같은 것도 좀 많이 먹는 편이어가지고 크림 같은 거 들은 거나 아니면 버터 같은 거 들어간 거류로 좀 좋아를 했어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간식 매니아인 대현님. 한 켠에 간식 저장소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냉장고도 한번 볼까요? 식재료보다는 달콤한 간식들이 곳곳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와, 다 꺼내보니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교수님, 이런 간식들이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건강하지 못한 지방이 조금 더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의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랑 같이 더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데 간접적으로 추가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귀하신 팁이 있습니다. 가공음식과 관련된 정보를 이제 확인하실 때 그 식품 첨가물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식품 정보표를 보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의 비율이나 포화지방의 비율이 높은 것들,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합성된 지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피해야 할 지방이 트랜스 지방인데요.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일 뿐 아니라 HDL 콜레스테롤을 방해해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치우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 분들, 가공식품을 고를 때 이런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잘 살피고 먹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일단 우선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늘리시고 식단을 바꾸시고 운동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 개선 방법, 건강해지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좀 잘 되지 않는다면 그때 약을 써도 아직은 늦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대현님도 될 것 같습니다. 간식 끊기부터 시작해 생활 습관 바꾸기에 들어가는데요. 잠시 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불과 2주 만에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2주 안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이셨고요. 약만으로 되지 않던 콜레스테롤 수치를 변화시킨 기적의 솔루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 쉽고 편하게 실천 가능한 식단으로 바꿔라. 집에서 보통 식사들을 직접 챙겨서 드시나요? 네,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저는 제가 계속 집에서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매 끼니 건강하게 먹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참 쉽지 않죠. 집에서 드시는 경우에는 내가 내 몸에 맞게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외식은 조율이 안 돼요. 그냥 오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지방이 계속 쌓이겠죠. 탄수화물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게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를 매 끼 요리를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밀프렙 들어보셨어요? 일주일치 식단을 한꺼번에 미리 준비해 끼니 때마다 꺼내 먹는다는 뜻의 밀프렙. 식사 준비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부담 없이 집에서 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밀프렙으로 식단 준비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밀프렙 너무 신박한데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볶음 채소를 활용한 요리인데요. 밀프렙은 건강하면서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며칠은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두부가 요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자리에 이렇게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깻잎을 이렇게 한 장 깔아주세요. 웬만하면 흰밥 드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콩이라든지 잡곡이 좀 들어간 밥들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두부포 위에 잡곡밥과 볶은 채소를 넣고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서 먹기 좋게 자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맛은 어떨까요? 건강해지는 맛. 이건 한번 하면은 며칠분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한번 시도해 봐서 좀 건강 챙겨야겠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네, 요리 못하는 대현님도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 식단 실천하기도 쉽고요. 이날 요리 수업에서도 세 분은 직접 만든 밀프렙 든든하게 잘 챙겨 가셨습니다. 다음은 운동 솔루션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인데요.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제가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볼 겁니다. 바로 올드맨 테스트인데요. 지금 우리가 양말을 앞에 벗어놨잖아요. 이 양말을 한 발을 들어서 신을 수 있는지 볼 겁니다. 균형 감각으로 체력과 근력을 알아보는 테스트.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우리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은 어떠신가요? 네, 대현이 같은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 우리 재승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허리를 못 잡으시고, 우리 신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중력을 이기는 거는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역시나 세 분 다 운동량 부족인 게 한눈에 보이죠. 결국은 운동량을 높이는 데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높이는 운동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운동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운동 한번 해볼까 해서 되게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강도로 올리게 되면 혈액과 혈관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니까 웜업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복부를 유지하고 상체를 같이 강화시키고 하체를 또 따로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구성했고요.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유무산소성 운동을 마지막으로 구성했어요. 자, 먼저 이렇게 웜업을 해줘야지만 내 혈관과 혈액이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리 뛰기. 유산소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으로 체온을 올려주고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 몸을 준비시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바로 마운틴 클라이머라는 운동입니다. 와, 본격적인 운동 시작입니다. 허리를 내가 스스로 고정해줘야 되고요.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잘 밀어줘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에 팔꿈치가 닿을 정도까지 앞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동작은 허리를 고정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밀면서 무릎이 팔꿈치에 닿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인데요. 순영님, 쉽지 않죠? 맥박이 좀 빨리 뛰는 느낌이 좀 드시죠? 네, 그건 느끼시죠? 네. 그렇게 내 심박수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얼굴이 벌써 빨개지셨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호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호흡을 충분히 해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대부분의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보면 복부 비만이 많아요. 복부 쪽에 또 지방을 또 커팅해낼 수 있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다음은 복부 지방을 잡는 운동인데요. 플랭크와 푸시업이 결합된 동작이랍니다.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푸시업 자세로 시작해서 플랭크로 전환하는 운동인데요. 이때도 허리를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꿈치와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상체 근육과 코어가 강화된다고요.
그 외에도 짧은 시간만 해도 효과를 단단히 볼 수 있는 고강도 운동들, 돌핀 플랭크, 슬로우 버핏, 그리고 스쿼트 트위스트 등으로 솔루션이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운동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자, 이렇게 집에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갖춰놔야지만 내가 고지혈증을 관리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꾸준하게.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꾸준하게 잘 수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럼 세 분 다 화이팅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2주간의 도전, 다들 잘하고 있을까요? 순영님 뭐 하세요? 술은 왜? 설마. 먹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였네요. 아유,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째 남편분은 조금 뭔가 아쉬워 보이시는데요. 두 병만 남겨놓을까? 아니? 아니? 아, 아까우세요? 예? 아까우세요? 한 모금 먹을까요? 같이 해야지 안 먹지. 누구 먹고 누구 안 먹으면은 소용없어. 맞습니다. 결심하셨으니 과감하게 하셔야죠. 잘하셨어요. 잘 가라. 2주간 절주가 아닌 금주가 목표인 순영님. 그 순간순간 받았던 스트레스 같은 게 여기다 써놓으니까 좀 괜찮네요. 얘를 통해서 이제 얘한테 푼다고 해야 되나? 술 대신에. 매일매일 꾹꾹 눌러 쓴 음주 해방 일지. 곳곳에 금주뿐 아니라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싶은 순영님의 의지가 가득하네요. 운동도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기보다 땀도 엄청 많이 나고 숨도 많이 차고. 그러게요. 몇 동작 안 했는데 순영님 금세 힘들어하네요. 대신 운동 효과는 만점이겠죠? 순영님은 주부 구단답게 요리 강습에서 배운 두부포도 여러 가지로 응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둔 밀프렙으로 건강식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드시네요. 붓기도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할 때 좀 괜찮아요. 좀 몸이 좀 빨라졌다고 해야 되나? 며칠 안 했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시간 하면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겠죠. 지금도 요만큼 좋아졌으니까 요만큼은 더 좋아지겠죠. 다음은 재승님 댁인데요. 아이고, 앞치마 메고 뭐 하세요? 여기도 밀프렙 만드시네요. 잘 따라하고 계세요? 한 주 내도록 먹었죠. 네, 한 주 내도록. 네. 아주 성실하게. 그러면 외식을 좀 줄이신 건가요? 외식을 전혀 안 하고 전혀 하지 않아. 진짜요?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와, 대단하세요. 삼시세끼를 외식으로 해결했던 재승님의 식단이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밀프렙 준비까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셨네요. 의지가 투철해요. 이 솔루션 잘 이제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재승님, 운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퇴근하고 나서 뭐 매일 긴 시간을 잡아먹는 운동은 아닌데 하고 나면 힘들더라고요, 이게. 힘들어서 몸이 좀 열이 좀 많이 나고 그 땀도 좀 나는 걸로 봐서 운동 효과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은 기간도 끝까지 힘내주세요. 대현님, 뭐 하세요? 아니, 뭘 꺼내시는 거죠?
젤리도 버리자. 하나는 너 먹어야 되지 않겠어? 다 버리자. 오, 세상에 간식들이잖아요. 이걸 다 버리신다고요? 과자랑 초콜릿이랑 좀 있는데 이것도 오늘 포기하겠습니다. 네, 이만큼 다 이 정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분도 네. 버릴게요. 진짜로. 저보다는 동기부여가 좀 약하지만은 같이 도와주면은 제가 잘 건강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 맞아. 아하, 진짜 큰 결심을 하셨네요. 좀 아깝겠지만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과는 이별하고 이참에 건강한 식습관과 친해지자고요. 초반이지만은 어느 정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운동이 엄청 힘들다거나 아니면 먹는 게 너무 힘들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한번 2주간 하면서 결과가 좋으면은 뭐 약도 안 먹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먹어도 된다고 하면은 대현님, 남은 기간도 운동과 식습관 모두 열심히 잘 실천하셨습니다. 이 주간의 도전이 모두 끝난 날 첫눈이 내렸는데요. 세 분에게도 첫눈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아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2주 동안 금주를 실천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을 해서 줄이셨나요? 배가 고파오잖아요. 그럴 때 술 생각이나 이제 안주 생각이 정말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말에 만들어 놓은 샐러드 밀프렙 같은 경우 있으니까 일단 그걸 먼저 먹었어요. 그럼 배가 차면은 술 생각이 안 나니까. 스트레스가 받는다 싶으면 일단 나가서 뛰거나 걸었고. 순영님, 금주의 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요. 과연 결과가 어떨까요? 딱 2주 만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약주를 끊으시고 습관을 조절하시고 관리를 열심히 했더니 토탈 콜레스테롤이 298이었던 게 189가 됐어요. 100이나 떨어졌어요. LDL 콜레스테롤이요. 186에서 95, 역시 100 가까이 떨어졌죠. 네? 우와, 진짜 엄청나네요. 네. 상상도 안 했던 수치인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고위험군에서 꼼짝 같은 수치가 세상에 2주 만에 이 정도면 거의 정상범주 아닌가요? 게다가 다른 변화도 있다고요. HSCRP라는 그런 염증 지표를 잴 때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같은 것들이 나빠지게 하는데 관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리하시고 완전 정상이 됐어요. 염증 수치인. 네, 염증 수치도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니 만성 염증 수치까지 정상치로 회복이 됐다고요? 와, 너무 좋네요. 모든 지표가 다 좋아져서 5살은 젊어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말도 안 되는. 2주밖에 안 했는데. 단기간에 좋아지면 조금만 방심해도 단기간에 확 나빠질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꾸준한 실천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 순영님 정말 해내셨어요. 제일 문제가 금주였는데 할 수 있네. 아무도 그냥 저 혼자 의지로 된 거니까 뭐 약물에 대한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이제 용기도 생기고 쭉 계속 해야 돼요. 건강하게 살 거면서. 맞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재승님은 어떨까요? 별일은 없으셨고요. 몸 자체도 좀 가벼워진 느낌이고요. 예, 아예 외식을 안 했거든요. 재승님 결과도 가벼워졌을까요? 2주 정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수치가 좀 좋게 잘 나와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체성분 결과도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우, 체중이 꽤 많이 줄었네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떨까요?
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관리가 잘 안 되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었는데요.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토탈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228, 144 각각 이렇게 나왔고요. 중성지방 수치도 217 정도 됐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정말 이게 가능하네요. 이 정도만 보면 제가 뭐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특별히 걱정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심지어 다 정상 범주래요. 너무 기쁩니다. 제 생각엔 지금 습관을 꾸준히 잘 유지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쓰고 계신 약 자체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뀌면 약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대로만 가면 약도 줄일 수 있다니. 되게 오래 기간 동안 사실 이 상태, 거의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2주 만에 수치가 좋게 나와서 되게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혹시 아내분한테는 좀 결과를 알려드렸어요? 네, 알려드렸고요. 그러게요. 아내분이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아이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재승님이라고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저는 제 건강을 별로 못 챙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좀 와이프 걱정 안 하게 제 건강 챙길 수 있게 좀 잘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을 위해 아셨죠? 다시 뵙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음식 같은 거 좀 신경 써서 먹었고, 제가 원래 평소에 간식 같은 거 많이 먹었는데 간식 같은 건 전혀 안 먹었고, 이제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은 조금은 있습니다. 대현님, 2주간 노력한 만큼 결과도 좋을까요? 먼저 중성지방 수치인데요.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외부에서 섭취한 어떤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리를 되게 잘하고 계신다. 평소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다라는 걸 반증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게 검사 결과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큰 차이가 없이 오히려 뭐 수치적으로는 조금 올라가거나 나쁜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인데요. 생활습관 조절만으로 콜레스테롤 혈증을 다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크군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약점이 커버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럴 때는 의학적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겠다. 약물요법과 함께 관리하면 되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모든 내과 의사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약을 처방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의 상황을 때우거나 모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장기적인 미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거나 혈압을 낮추거나 혈당을 낮추는 건 지금 당장의 순간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내 몸에 맞는 약을 최소한의 용량을 꾸준히 쓰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유지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필요하면은 약도 먹으면서 이런 이 고지혈증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관리하면서 제 건강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2주간의 도전은 끝났지만 진짜 관리는 지금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 세 분 다 응원합니다.